중장기 계획도 좋은 거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질 개선이 중요한 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한 부분은 또 좀 뒤에 또 총장님 말씀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까 김성규 총회장님 일부 하시고 또 이어서 뭐 연장 얘기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 우리 사무총장이나 총무제도, 총무제도는 원래 있었고 예. 사무총장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어떤 총회장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자기께 이렇게 하자고 해서 바로 실시하기보다는 예. 어떤 무엇을 좀 실시하기 전에 좀 더 충분한 연구나 검토, 그 세칙들을 좀 세워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교단이 보고할 때 합당하게 여기면 진행하고 합당치 않으면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무총장 제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총회에 그 세칙을 들어가 봤더니 너무 단조롭고 구체적인 게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총무나 사무총장이나 분명히 업무는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총무하면 대외적인 어떤 일을 관장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은 뭐 살림만 하는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데 똑같이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특별히 이제 내적으로가 서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같이 나가다 보니까 예. 거기에 어떤 충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진행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예. 이 총회 내에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예. 여기서 많이 좀 한 2년 지나면서 이제 좀 더 반응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회가 여러 반응을 가지고 이번 총회도 헌의로 올라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총회가 뭐 졸속이라는 말은 모순이고 예. 어떤 일을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충분히 이것을 가지고 연구와 검토하고 또 총대들이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어떤 필요한 새로운 제도나 내용이 있을 때는 진행해야 교단이 이런 충돌이 없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조 말씀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총대들 위주로 뭐 중장기 위원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죠. 예. 네, 저는 그러기보다도 총회 본부 내에 여러 부서 직원들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직원들이 교육 파트면 교육 파트, 재정적인 파트면 재정 파트에서 그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총회 안에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 총회들보다도 더 어떤 장단점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총회 본부 내의 직원들 각 부서별로 정말 전문의들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재정부는 재정부서에서 그런 그들이 안을 만들어내서 총대들에게 내어놔서 하는 것들은 어떨까?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좋은 또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심창석 교수님. 제가 뭐 체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총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총회를 위해서 뭐 고생하는 건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또 양을 업무로 발전하는 것도 맞는데 미래 차원적으로 총회가 좀 더 성숙하고 그냥 쉬운 말로 너무 총회가 지금 방대한 기구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질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그 사람 몸을 비하면은 제가 볼 때는 총회 기구가 너무 패트해요. 너무 기름이 많이 껴 있고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구조를 지키는데 정신이 없고 진짜 총회가 가야 할 이런 정책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6년 전인가 그때 이제 총회장 나선 분들하고 지방을 순회하면서 메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메뉴를 만들어서 총회에서 메뉴에 따라서 가도록 해라. 그러면은 총회가 좀 어느 정도 일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뉴까지 얘기해 줬는데 아까 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계획을 씨앗 올려도 전 실천 안 해요. 그냥 뭐 없어지고 마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 우리 총회 구조로 보면 거의 내가 표현하자면 좀 이상한데 리틀 바티칸, 조그마한 바티칸과 같습니다. 굉장한 이런 총회장 중심으로
이 스트럭처리 형성되어 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정 회장님이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정 회장님이 공식 행사하는 게 150번입니다. 예. 적은 거고 예. 제일 많이 정 회장님이 1년에 행사에 관여하는 게 316번입니다. 예. 그러니 이렇게 정 회장님이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어서 예. 종회 발전과 장단기 계획을 세우며 할 여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예. 이게 이제 누구나 정 회장에 되면 계속 되어 오는 이런 관료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종회 상비거나 모든 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종회에서 해야 될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우리 청회가 좀 수정돼야 할 그런 의미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 구조를 제가 도표를 지금 가져왔는데 예. 이 도표에 보면은 정 회장님이 계시고 종회 있고 종회장 실행위원회 종회임원 그 중간 라인에 이제 총무하고 이제 종회 행정부 쭉 기획조정실 사무국 교육 그다음에 전도 출판 복지 있고 그다음에 양날개에 상비부가 있고 그다음에 종회 신화국 쭉 있는데 이 상비부에 속해 있는 많은 부서들이 이렇게 많이 쪼갤 필요 없이 예. 종회 이 종무 산하에 있는 종회 행정국에 다 갖다 붙였대요. 예. 그걸 너무 쪼개가지고 상비부를 계속 늘리고 그 상비부에 따라서도 또 각 특별위원을 만들어가지고 특별위원이 수없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문어발처럼 형성돼가지고 회의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안내거든요. 예. 회의로 끝나는 기록만 남아있는 종회 끝나고 나서 종회 회의로 이만한 두께가 예. 실제로 종회 발전 전혀 없는 이런 이제 그 페이퍼에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종회를 끝나고 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지 않고서는 종회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기에 너에 나와 있는 많은 그 가운데서 전도부 있잖아요. 예. 농어촌 전도부, 군무, 무슨 경찰, 구제, 그다음에 국내 전도 이따 이제 종회에 있는 이 선교에 관계되는 건데 이런 것은 종회에서 이제는 할 필요 없이 우리 GM에서 있으면 GM에서 다 아껴요. 일괄적으로 전도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비부도 제가 조율해 보니까 사무국, 교육국, 국내 출판국 이런 기획조정실로 다 옮겨버리면은 여기는 상비부가 필요 없어요. 예. 상비부가 있고 실행위원회 있고 임원회가 있으니까 계속 회의를 하게 돼 있고 이러니 내가 보니까 이 너무나 극단적인 소리를 보지만은 이런 구조 가지고서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우리 총회가 내가 볼 때는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안타까워 제가 말씀드리고 뭐 좋은 의미로서 더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변화는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이대로 가면은 침체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공전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 거 하려면요, 뭐 우리 교단의 대회제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회제를 해야 됩니다. 그 대안이 나오시네. 왜 대회제 해야 되는? 이제 정치의 1세대들은 물러갔어요. 전에는 이제 목회에 관심보다 종회 정치에 관심 두면서 목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종회 정치 관심 두면서 전국구의 종회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직해가지고 지역별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동안 쭉 내려오면서 볼 때 대회제 하는 걸 다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역에 아닌 전국구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그런 세대들이 다 물러갔고 젊은 세대가 올라오면서 물론 정치에 참여는 하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은 목회 열심히 하면서 정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없지 않을까. 제 단순한 제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회제를 함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회제를 과거에 하겠다고 할 때 그 안에 맹점도 있었기 때문에
총대들이 반대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맹점들을 보완해서 간다고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발전시킬 그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변제 나올 때 제가 그때 말씀도 드리겠는데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본부의 국을 얘기했듯이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그 국이 전문화되도록 해서 그 전문화되어진 설립한 것이 상비부로 하달돼서 상비부는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은 조직보다는 기능이 사실은 중복돼 가지고 사실 기능을 단순화시켜서 종의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길을 해버리면은 그 기능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 구조 클러스터가 돼 가지고 분단이 돼 가지고 솔직히 해놓고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정치 엄청나게 난 잘 몰라요. 정치 못해서 이런 게 개입됐으니까 이게 근데 우리 이번에 그 몇 년 된 하여튼 불과 몇 년 안 된 거로 기억을 해요. 우리 교육국 산하에 교육정책위원회가 있으면서 이 교과 하는 것들 해서 지금 뭐 저희 교회만도 그렇고 굉장히 총회가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전에 뭐 이렇게 우리 총회 밖에 또 거기 체험해서 쓰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 교육국에서 만들어진 그 교재를 많이 사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아까 종무 말씀하셨지만 종무를 제대로 이 전문성 있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종무를 중심으로 해서 종의 행정국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문성이 더 살아나요. 근데 일반 혹 사람들이 다 부서를 만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총회 본부의 그 국들이 거기서 그들이 전체적인 뭘 해서 상비부는 그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답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단과 유사한 신학적인 칼을 가지고 있는 교단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게 사항을 이렇게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분들은 이런 상비부 같은 게 없습니다. 없고 행정부, 그다음에 사회부, 그다음에 전도, 선교하고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그 교단 산하의 그 학교 교육, 모금운동 이런 부서가 있지 이렇게까지 되는 데 없어요. 대교단에서 양대교단에서. 그거는 아주 굳어져 갖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이거는 하나의 그 뷰로크라시 생성돼 가지고 이건 정치 체제로 만들어낸 거지 이 교단이나 종교 교회에서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좀 실감하게 느끼고 다 없애자는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서 교단이 살아야지 이 정치구도로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총대로 나오면서 의식의 변화도 있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요. 또 옛날처럼 나를 위한 어떤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제는 교단을 위해서 또 총신대학을 위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젊은 분들의 의식 있는 분들이 이제 총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서 방금 우리 총장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하게 되면 좀 개선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종무제도 말씀을 참 클리어하게 잘하셨는데 이 사무총장하고 종무 두 분을 돌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헤드가 둘인데 양체제가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드는지 저는 이유는 모르겠고 총장이든 총무든 이름 하나만 가지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패트 현상이에요. 필요 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또 직책을 만들어서 또 목사님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뭐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내가 좀 이상하지만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은 덜 필요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부서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뭐 일이 터지니까 계속 위원회 만들더라고. 그것도 위원회 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소외식 느끼. 이런 게 이제 총회 정치적으로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교권주의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모이가 있고 총회 기후가 정치화되어 버리면은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많은 걸 손실하게 되는 거죠. 방금 총장님 위원회도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비부가기 때문에 그 그렇죠. 안에서 예, 해야 안에 되게 되는데 독립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가 마치 무슨 특별위원회 국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제 얘기를 좀 연거푸 말씀드리면은 총회에서 전문화된 그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그 위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움직이고 오히려 총회에 그런 전문 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로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잘 지금 보셨네요. 계승이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총회 내가 회의라고 하면은 총회도 무슨 위원회에서 가보면은 저는 뭐 신학 그 이단 대책위원회 저 있었는데 보면은 직원들이 그 서류를 다 가져와요. 그 서류는 누가 준비해? 직원들이 다 준비하고 직원들은 서류 준비하는 사람, 배포하는 사람밖에 안 돼. 근데 전문성이 없는 거죠. 그 총회에서 그걸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런 방대한 스트럭처를 필요 없이 그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고 그다음에 상비부 실행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은 순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총회 산하에 이제 크게 몇 기구가 있잖아요. 총신이 있고 GMS 있고 신문사도 있고 뭐 어떤 교회 발전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기구들이 하나의 전문화된 기구로서 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구들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들어가 있고 또 장로님 들어가 있다 보면 이게 자꾸 정치화 쪽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질은 이어간다고 표면적으로는 보지만 이면적으로 볼 때는 그 본질이 계속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신문사에 우리가 기독신문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실 지금은 모든 장비들이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필요 없어요. 많은 그 월급 받는 그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자체적으로 뭔가 발전을 위해서 구조조정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GMS도 보니까 거기 뭐 사무총장이나 국장들이 이사들이 어디 가면 통역권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서는 그 총장들이 일하고 국이 일하고 오히려 이사들은 그 모든 것을 서포트 도와주고 교단 정체성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이사장 할 때 보니까 2년 동안 이사장 하면서 해외를 48번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이사장 돼서 뭐 해외 관광 물론 선교로 가서 뭐 하고 오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어떤 가졌던 정책은 그분이 끝나면 또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지역위원회에 충분한 그 전문화된 인력이 있거든요. 지역위원장들이 있고 또 사무총장이 그 모든 총괄해서 하면 되는데 이런 걸 구태여 이사회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뜨지 않아도 될 일들의 에너지가 나가고 있고 거긴 그냥 에너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재정까지 같이 가거든요. 선교사들은 그 현장에서 1달러 갖고 움켜쥐고 참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사장이나 이래서 한 사람 움직일 때 그런 경비들이 보이지 않게 임원들이 움직일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화보다는 좀 더 전문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단 발전에 필요하다고 보죠. 예. 그 이제 교단에 많은 언론들이 있지만 우리 언론들이 제 역할들을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합동 타임즈까지 새로 이 발간이 되면서 여러 총회 이렇게 소리를 할 수 있는 총회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은 또 처음이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뭐 종회를 대항한다거나 이런 뭐 엔타이 필링 가지고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뭐 함께 종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교단을 발전하느냐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뭐 어떤 의미에서 다 우리가 교단 사람들인데 종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파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까 말씀 것처럼 좀 경청해 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내가 이 교단에 있으면서 평생 그 고민하던 게 뭐냐니까
이 교단은 모래알입니다. 모래알처럼 쌓여 있는 모래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워낙 교단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지. 사실은 법적으로는 모래알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총회 재산이 다 없어요. 개교의 재산이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이 총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불이익이 할지라도 다 총회 재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총회가 앞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만들어야 되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대형교회에서 반대하겠지만은 상해금을 조절해 가지고 결국 총회 운영되고 뭐 신학교나 이런 선교 운영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고 국가 운영하는 것처럼 총회 운영되려면 교회에서 세금은 아니지만은 총회에다가 상해금을 확실히 내야죠.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상해금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거 가지고 학교, 병원 다 운영해요. 그런 것을 보고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상해금을 교단별로, 교회별로 정해가지고 상해금을 굉장히 총회에 많이 내도록 법적 조치를 하고 재산의 그 공유화 개념을 도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언급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도 지금 법적 조치를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고민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이제 상해비를 많이 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네. 개교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개교회가 하는 일도 우리 교회에 내가 헌금한 것들이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법에 쓰인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을 하죠. 그렇죠. 총회도 마찬가지. 예. 각 교회들이 상해비 총회로 낼 때 그 총회에 지금 한 100억이 넘는 것인데 그 100억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할 때는 효과적이지 못해요. 우선 하나만 하면 총신대에 총회가 지원금을 후원금을 주는데 1억도 안 돼요. 100억 가운데. 아니 총신대학이 우리 교단의 대학이라고 하면서 총회가 주는 돈은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서 그게 뭐 우리 교단의 신학교니 뭐 가서 뭐 이자상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100억이면은 10억은 줘야지. 10%는 해야 우리 총회가 발전적인 돈을 쓴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에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어떤 소송권이 걸리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돈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사실 10% 총신에 줘야 돼요. 발전할 수 있도록. 10%는 줘야지. 그래야 저기들도 상해비 총회도 많이 냈지. 학교에 보내는 돈이 총회 소송권의 10분의 1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 상당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그냥 뭐 하나의 그냥 지나간 소리 되고 말았는데 예, 총신에 10% 주고 GM에서 10% 주고 20%는 그렇게 하여튼 얼마 돈을 따지지 말고 그에 들어오는 것에 10% 줍시다 하니까 총대들이 별로 긍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총신 우리 총회 대학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수년 전에 제가 이 다른 교단의 그 학교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조사를 해서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작은 교단, 우리 교단보다도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안 되죠. 안 돼 불구하고 신학교에 30억을 내다 1년에. 그럼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큰 교단은 이 합동적 교단이 조금만 마음을 모아서 힘을 쓰면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워서 뭐 앞으로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은 뭐 잘 되겠죠. 그 미국 학교들이고 막상 가보면 캠퍼스는 작은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그 동력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졸업한 학생들이 거기다 도네이션을 해서 도네이션. 그러니까 제가 그 필라델피아 예민을 갈 때가 2010년도에 갔었는데요. 한 분이 거기 학교 출신이 은퇴를 하시면서 은퇴금 거의 절반을 도네이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저력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종신대학원을 졸업을 했으니까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은퇴를 하면서 학교의 발전인 그 기금도 또 앞으로 총신 후학들을 위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최고의 선지동산을 만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좀 가져봅니다.